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디플레이션에 관한 경고를 했고, 오늘은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비트코인 11,000불 오기를 그렇게 고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기까지 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본인의 영향력을 100분 활용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죠. 비트코인 11,000불이 안 올 거라고 다시 예측을 바꿨을까요? 장원 정치인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탑 오브 더 탑이 로버트 키요사키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11,000불 오는 걸 예측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암호화폐에 뛰어들 것을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을 하면 반대로 갔다. 그의 말들은 항상 기회주의를 탐하는, 자본주의가 생산을 한 괴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하락을 했죠. CPI 발표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8.3% 상승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예측 20일, 21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0.75가 아닌 어쩌면 1%를 정말 과감하게 상승시킬 것 같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예측은 CPI가 약간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과 반대로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계속해서 존버이신가요? 지금은 어쨌든 손절하는 건 금물, 그냥 관망이 가장 좋은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키요사키도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충돌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자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할인 가격,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본인은 지금 현금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는 폭락하고 있으며 미 연준과 미 재무부가 발등을 찍고 있다. 미국 달러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학기가 시작이 돼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어쨌든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를 추앙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세 번째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만큼 지금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많이 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예의 4위가 암호화폐였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뭔가, 블록체인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게 어쨌든 하나의 서클이겠죠. 저는 그냥 학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했죠. 일론 머스크를 궁금해하는 건 좋은데, 제가 자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과학적이다, 너무 데이터적이다, 너무 사무적이다, 너무 딱딱하다. 결국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났던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굉장히 디지털적이다. 좋게 말하면 과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이 없다. 수학은 강하지만 인문학은 약하다. 뭐 이런 거겠죠. 결국 세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연구하는 인문학이 깔려야만 어떤 학문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고평가된 학문, 지식들도 저변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인문학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50이 넘은 약간은 꼰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위한 과학이고 사람을 위한 법이고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 학문이어야 그래야만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참 또 학생들에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또 한 번의 구라가 나오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0.75를 올리든 1%를 올리든 이제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저의 아주 소소한 뇌피셜이라는 건 꼭 인지해 두시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크립토커런시의 인플루언서 데이빗 쿠흐스타인은 XRP가 이륙을 할 때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인플루언서는 어쨌든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쨌든 XRP 가격이 상승을 하고 리플이 떡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합법적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리플의 승리는 전체 암호화폐의 승리다. 리플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SEC에 대한 리플의 승리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SEC와 소송이 끝나면,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합격 증명서를 받게 되겠죠, XRP 리플은. 그런데 아직도 합격 증명서를 받아야 될 코인들이 수두룩박박하죠. SEC가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제가 은근슬쩍 몇 번씩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이 지금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하려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죠.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 시도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고, 안 그래도 지금 이더리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부테린을 SEC가 그냥 보고 있을까요? 이것 또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만 들으세요. 어쨌든 지금 세계 정서로 봤을 때는 미국 정부에서 러시아의 로자만 들어가도,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도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데,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를 가장 먼저 맞은 놈이니까, 그리고 리플이 치게 되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휘청거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섞여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SEC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정부 요직 인사들, 그리고 각국 정부, 그리고 기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비정부 기관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SEC가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얘기죠. 어쨌든 이 양반은 XRP가 이륙을 하게 될 것이다. 투더문 하게 될 것이다. 이륙을 했으면 달나라까진 가야겠죠. 이륙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겠습니까? 유럽을 가겠습니까? 가려면 그냥 달나라까지 한 방에 쏴버려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만약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4년 전, 5년 전 XRP를 보고 XRP를 씹었던, 지금의 XRP를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주구장창 XRP는 리또 속이다, 허구다, 퍼드다, 사기다라고만 인식했던 사람들이 결국 XRP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XRP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은 하지만 왜 나쁜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비트TV님은 XRP만 이야기를 하냐, XRP 나쁜 코인 아니냐, 사기 코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맞장구를 칩니다. 왜 나쁜 코인이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XRP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그 말 또한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싫은 거겠죠. 왜 싫은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절을 하고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손절을 잘못하게 되면 그 코인을 다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들을 하나요? XRP 영상만 나오면 그냥 찾아가서 XRP 거지 같다, 또 XRP냐, XRP에 그만 좀 속아라, 던져라, 이런 망언들을 하죠. 다 XRP를 욕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XRP가
좋지 않은 코인이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던졌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손해를 많이 보고 던졌겠죠. 그런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틀릴 것 같죠. 안 그래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생각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마 지금 제 말을 인정하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신다면 지금은 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다시 XRP는 거지 같은 코인이다라고 댓글을 쓰실 겁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제 금방 나타나겠죠. 그죠? 그때 보자고요. 진짜 XRP가 어떻게 되는지. 손절하신 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승차하세요.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소송은 또 다른 핵심 단계인 약식 판결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셨죠. 그리고 변호사 제레미 허건이 말했듯이 이거는 최종 게임이며 대중들은 SEC와 리플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알게 되게 될 것이다. 9월 19일이 지나면 대충 윤곽이 잡히겠다는 얘기죠. 9월 19일 이후에는 어쨌든 SEC가 번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는 또다시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비트 흡공에 휘말리지 않고 리플 혼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떨어지지 않는 깡깡한 그 힘을 갖고 리플 혼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다른 코인들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내가 탄 코인만 오른다. 얼마나 자존감이 뿜뿜하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이제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쨌든 XRP가 이륙을 할 것이다. 그리고 XRP를 모르고 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곧 그들도 XRP에 승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XRP 리플에 대한 비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들고 계시겠죠. 작은 상승에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에 기부수 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